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가 여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와 같은 사람이 몇 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구걸 사기를 당해 무려 35만 원과 수수료의 피해를 입은 20대 초반 호구 대학생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착한 게 아니라 호구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깨달았네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원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신호를 기다리기도 귀찮고 그날따라 지하도를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꼭 끌리는 대로 했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절대 제 촉 따윈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하도를 통해 길을 건너려는데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 계단, 딱 길이 갈라지는 길목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부르더니 땡땡 아파트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 3년 이상 살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자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주에서 강남에 디자인 학원을 등록하러 서울의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기차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다 없어졌다. 친구가 이 근방 땡땡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왔는데 땡땡 아파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니 연락을 안 받는다. 자신의 누나에게 물어볼 테니 핸드폰을 빌려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빌려주면 들고 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살짝 망설여지긴 했으나 상황이 정말 다급해 보여서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콜레트콜로 연락을 하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냅뒀습니다. 누나한테 친구의 집을 다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알게 되면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달라 하고 이쪽으로 전화가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기에 알바하기 전 적어도 10분 전에 가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해야 하지만 그날따라 일찍 나온 터라 10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기에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네이버 지도로 해당 아파트를 찾아보았지만 성신여대 근방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 친구가 한성대역에서 내리랬다며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나 전화를 기다리는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28살이다. 전주에서 캐드 등을 배우러 강남에 학원 등록하러 왔다. 책이 희귀해서 인터넷으로는 안 팔고 강남의 한 서점에서만 팔아서 그것도 사러 왔는데 하필 가방을 잃어버렸다. 다음 주 목요일에 서울에 다시 올라오는데 꼭 밥을 사주겠다. 정말 고맙다. 극구 사양했지만 잠시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 누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하니 한 번만 더 전화를 해볼 테니 몇 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나라고 주장했던 그 누나한테 다시 전화하더니 중간에 저한테 제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돈을 ATM에서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수수료까지 쳐준다고요. 저야 뭐 그 정도까진 어려운 일도 아니니 알겠다고 하고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누나라고 주장하는 작자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러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알바 시간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기에 죄송하다고 또 가려 하니 누나한테 재촉 전화를 하겠다며 다시 한번 기다려달라네요. 전 또 전화를 끊고 돈을 뽑아주면 알바 시간에 늦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를 할 동안 ATM에서 돈을 뽑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뭘 믿고 그랬는지 돈을 뽑고 올라가니
자기 누나가 지금 전주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선생인데 학생 교습 중이라 6시 10분에 수업이 끝난다며 그때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그치만 알바는 곧 시작이라 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찍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뭐에 홀리듯 그 사람이 정말 급한 사람이고 꼭 줄 거라고 무책임하게 믿었고 결국 제 손에 들고 있던 거금 무려 35만 원을 그놈한테 넘겨주고 꼭 달라며 믿는다며 제 번호와 이름,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써주고 왔습니다. 이것도 그 자식이 제 정보를 쓰라고 바쁜 와중에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정보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알바가 2분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거의 늦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은 멘붕인 와중에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왔고요. 그 사기꾼은 그 와중에 알바까지 택시를 태워주겠다, 데려다 주겠다 하며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저는 됐다며 카페까지 전력 질주를 했고요. 그날따라 하필 카페가 엄청 붐볐습니다. 그래서 입금 확인도 못하고 이미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에 미소를 머금고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좀 한산해진 9시경 은행 어플로 잔액 확인을 했더니 역시나 입금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누나라고 하는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꺼져 있고요. 참고로 번호가 남겨져 있던 이유는 그 자식이 계속 콜레트콜로 하다가 제가 계속 가봐야 한다고 하니 급한 마음에 그냥 번호를 눌러버려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생각으로 알바를 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관할서 물어보고 아침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지른 호구짓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쓰면서 읽으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잘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진술 녹화까지 했지만 CCTV만으로는 신원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35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큰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액이라 공조수사 등을 해서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시네요. 또한 그 자식이 전화한 핸드폰이 누나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신원 미상의 사람 핸드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종종 출몰한다고 하고요. 전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 심지어 그 사람은 정말 이럴 마음이 없었는데 덥석 돈을 주니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며 저를 자책했습니다. 근데 대놓고 사기더라고요. 그 사람 동영상이라도 가까이서 찍거나 립스틱이라도 꺼내 지장이라도 찍어둘걸. 그냥 매정하게 돌아설걸. 애초에 횡단보도로 건널걸. 정 마음에 걸리면 카페라도 데려와서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줄걸 등등 엄청 후회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수원역에서 저와 정말 똑같은 사건을 당할 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몇 주 뒤에 마주쳤다고 경찰이 제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기에 저라도 그 사기꾼을 잡고자 몇 주 동안은 한성대 입구역을 계속 주시할 생각이지만 8개월 전쯤에는 수원역이고 지금은 한성대 입구역이니 그놈의 활동 지역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려고요. 일단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은 알면 더더욱 좋고요. 아니더라도 그 사람 주 출몰 지역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사건 이후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잃었으며 이제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선뜻 도와주지 못할 것 같네요. 더 큰 죄들도 물론 많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고 기만하는 건 정말 최악이고 상처를 받았네요. 제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대학생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넉넉한 상황은 아닌 걸 인지했을 텐데 그런 놈들한테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건가요? 스트레스성 위험에 시달리고 당분간 경제적인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35만 원을 참는 게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네요. 제 한 달 알바비를 저 사기꾼한테 몽땅 갖다 바쳤네요. 인생 공부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고 힘드네요.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키는 170 초중반, 나이는 20대 후반, 본인 주장 28살. 얼굴은 하얗고 큰 잡티는 없으나 깨끗한 피부는 아닙니다. 쌍꺼풀 없는 눈에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더듬거립니다. 사투리는 아니고 표준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입술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주에서 학원을 다니러 서울에 왔다가 기차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하얀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추가, 이런 부끄러운 내용으로 유명해지다니 부끄럽네요. 저도 정말 스스로를 많이 욕하고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35만 원은 잊으려고요. 하지만 35만 원은 있더라도 이 사기꾼은 꼭 잡아서 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주세요. 담당 조사관님이 수사 중에 있기에 바로 체포는 못해도 불신 검문 등의 신분증 요구로 신원을 확보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벌받게 하고 싶어요. 많은 조언과 위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많은 관심 주시고 현실적인 조언부터 제 마음을 딱 알아보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들, 따끔하게 꾸중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해서 한 분 한 분 댓글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져서 어려워졌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쓰고 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똑부러지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말에 고향에 내려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서 거의 극복했네요. 집에 오자마자 용돈부터 주시는 아빠 모습에 감사하고 죄송함에 또 울컥했네요. 똑부러진 딸로만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이라. 제가 그놈한테 준 돈이 제가 번 돈이 아니라 아빠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생각까지 하니까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35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호구같이 줘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선 일단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불쌍한 사람이다, 도와주자 라고 한번 마음 먹고 시간에 쫓겨서 빨리 끝내버리자 라는 마음이 앞서서 이런 피해를 겪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말처럼 그냥 지나치거나 파출소 가라고 하려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놈의 대략적인 활동 지역이 추려질 줄 알았는데 정말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네요. 그리고 몇 년째 같은 수법으로 행하고 있다니. 저 같은 피해자분들도 많아서 앞으로의 혹시 모를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기꾼을 잡는 거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보면 제발 신고해주세요. 여담으로 간혹 그 사기꾼이 괜찮게 생겨서 거기에 혹했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그랬으면 제 자신을 욕하고 이런 글조차 더 쪽팔려서 못 올렸겠죠. 객관적 기준에서 딱 보통 정도 아무 생각 안 나는 얼굴이었어요. 딱 억울하게 불쌍하게 생긴 그것도 제 잘못이죠. 어리숙한 동생한테 많이 꾸짖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진행되는 수사 상황이 생긴다면 꼭 후기글 올릴게요. 꼭 잡아서 다시는 사기 못 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예비 신랑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신랑은 지금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판 즐겨보고 제 친구들도 즐겨봐서 누가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열받아서 글을 올려요. 이따 만나서 예비 신랑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금 글이 깁니다.
3월에 결혼하기로 하고 현재 결혼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생활비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오빠는 월급도 오픈 못하겠다. 생활비는 딱 100만 주겠다. 각자 관리하자. 이런 주의고요. 저는 둘 다 오픈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하자. 이런 주의예요. 어제 퇴근하고 시댁에서 불러서 갔더니 어머님이 너네 생활비 때문에 요즘 싸우는 거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오빠 생각이랑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 아들 성격 아니까 새아가가 많이 참아야겠다 어쩌니 하시면서 나는 네 편이다 하시긴 했는데 오빠가 어머니께 한 말이 땡땡이는 사치스럽고 하나 주면 두 개를 바라는 욕심쟁이라고 했답니다. 오빠가 저보고 사치스럽다고 하는 거는 명품 가방 한두 개 가지고 있으면 사치스럽고요. 코트도 하나 이상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겁니다. 신혼집은 3억짜리 전세 구했고요. 오빠가 2억, 제가 1억 하고 여기서 1년만 살고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집에 들어갈 거라서 혼수는 침대만 사고 제가 원래 자취했었기 때문에 그때 가구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년 후에 들어가는 집은 경기도에 있는 50평짜리 브랜드 아파트고요. 지은 지 5년 된 새 것입니다. 오빠가 2억밖에 없다 하니 아버지가 2억 전세로 주겠다고 했고요. 혼수는 그때 새로 다 사기로 해서 안 한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해준 1억 중에 혼수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른 건 누구나 하듯이 한복은 서로 해주고 스드메, 식장은 반반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오빠가 저보고 해온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할 때도 제가 다른 거 말고 다이아 1캐럿 반지 하나에 나머지는 큐빅으로 해서 세트 받고 싶다 했더니 해온 것도 없으면서 많이 바란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물 보러 갔을 때도 네가 그런 비싼 반지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니 결국에는 자기도 받은 거 없다 그랬는데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해준다고 했는데 오빠가 자기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다며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물 하시라고 저도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을 거다 그랬는데 아니 저게 많이 바란 겁니까? 요즘 집값 안 보태도 다이아 반지 해주는 판에 저보고 욕심쟁이라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서 예물도 나도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할게 이러면서 남들 뭐하냐길래 제가 남자는 보통 시계, 정장, 반지 이렇게 한다 했더니 얼마짜리를 골라야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는 한 2, 300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예물로는 무슨 브랜드를 많이 한다며 그 브랜드 시계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로 하시라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 시계를 찾아보니 뭐 싼 게 한 7, 800이고 1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가격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건지 솔직히 저 다이아 1캐럿 견적 내고 그것도 좋은 다이아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세트로 해서 700이 나왔는데 자기는 시계를 저걸 사겠다니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다이아 볼 때도 세팅 14K 할 거냐 18K 할 거냐 플래티늄 할 거냐 했을 때도 알도 비싼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며 14K 하라고 난리를 쳐서 14K 견적 받아왔고요. 저 그렇다고 예단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현금 예단 1천 한다고 했고 어머님이 삼총사 대신 가방 사달라고 해서 가방도 사드리기로 했는데 제 예물도 저 따위로 비싸다고 입에 100번 달고 해주네 만회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오빠한테 매번 너네 저축은 우리가 해줄 테니 너넨 알콩달콩 즐기면서 살아라. 나중에 다 너네 물려주고 갈 거다 하는데 자꾸 오빠가 주고받고 하려 하는 거 보니 아빠가 저런 말씀한 것도 속상하네요. 신랑이 원래 짠돌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힘들어서 10,000원짜리도 못 먹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요. 저번에 제가 20,000원짜리 초밥을 먹고 싶다 했더니 비싸다며
다른 데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렴한 스시집에 갔어요. 근데 그 저렴한 곳은 16,900원, 약 17,000원이에요. 제가 5,000원, 만원에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2만원짜리 먹고 싶다니까 비싸다면서 17,000원짜리 먹는데 말을 잃었네요. 그날도 제가 초밥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여기 가게 초밥이 먹고 싶은 게 아니다. 아무 초밥이 먹고 싶은 게 아니다 라고 화냈는데 답이 없어서 저도 아무 말도 안 했네요. 저 진짜 둘이 해도 6,000원 차이인데 그걸 못 사주나 싶더라고요. 뭐 식당은 뭐 먹고 싶다 할 때마다 팀원 봅니다. 그래서 제일 싼 집으로 가요. 거리는 상관없어요. 그러고 보니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싼 것만 찾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검소한 거라 생각하며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보고 욕심쟁이니 된장년이 하면서 욕하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네요. 오늘 퇴근하고 만나자 했는데 만나서 그렇게 날 무시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이 밖에 뭐라고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열받아서 쓰다 보니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추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랑이 검소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질이 궁상이라 생각해요. 집도 나중에 2억으로 전세 들어가지만 부모님 명의의 집이고 막말로 전세금 올려줄 일도 없는 무기한 전셋집 아닌가요? 그리고 2억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집입니다. 원래 전세금이 4억 8천이니까 그럼 전 2억 8천을 해온 셈 아닌가요? 거기에 혼수까지 말이죠. 이 남자 진짜 준비하면 할수록 자기 것만 챙긴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오늘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추가. 오늘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제 글만 보고 있네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말씀처럼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100% 이해도 못할 것 같고 저조차도 아직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주변에 말도 다 했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도 있고 제일 걸리는 건 역시 부모님이죠. 그래도 사위라고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좋아하셨는데 파혼한다고 알리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도 댓글 하나씩 다 읽어보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리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 집 문제는 그 집은 나중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했고요. 현재 월세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서 1년 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직 명의를 넘겨준 게 아니지 않느냐 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네요. 하지만 그 집 들어가자 말했을 때 부동산 가서 같은 평수집 구조 보고 왔고요. 본인도 좋다 해서 들어가기로 한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저희 집 갔을 때 아빠가 점심에 회를 사주셨는데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갈비찜이랑 사골국 해주셨고요. 집이 지방이라 1박 2일로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시댁이 채식한다고 해서 저는 시댁에 고기 한번 못 얻어 먹었네요. 오빠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며 오빠랑 고기 먹은 적은 딱 한 번 연애 초에 있고요. 갑자기 이것도 승질이 나네요. 아무튼 계속 댓글 올려주세요. 일도 안 되고 계속 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오늘 가서 전쟁하고 후기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5년차 3살 아기 키우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글을 처음 써보는데 주변에 얘기할 데도 없고 창피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업무 중에 핸드폰으로 쓰는 거라 두서 없는 점 이해해주세요. 저는 6개월 연애 후 빠른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직업이 좋진 않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죠. 둘이서 열심히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친오빠와 저 둘 다 공직에 있고 부모님은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있지만 조부모님 때부터 농사짓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결혼할 때 수도권 30평대 집과 2000cc 자동차,
부모님이 모두 해주셨고요. 신랑 집에서는 일체 해준 게 없습니다. 친정은 형편이 어려운 시댁에 아무것도 바란 게 없고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몇 년은 정말 잘 살았어요. 아니, 지금도 잘 사는 중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시아버님이 가끔씩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몇 달 나가셔서 버시는 돈으로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님이 있지만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들은 자식된 도리로 책임진다고 결혼 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연로하시면 모실 생각도 있어요. 문제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막내인데 형님은 이혼해서 아기 2명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고 아주버님도 사는데 넉넉지 않아요. 아주버님은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보험 설계를 하는데 이것도 밥벌이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애들이 고등학생으로 다 컸는데도 외벌이하며 힘들게 살아요. 와이프는 평생 전업주부입니다. 형님은 애들이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려서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문제는 남매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자주 만나고 자주 모이고 한다는 거예요. 거리는 1시간 내외인데 항상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외출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버님과 신랑이 내거나 신랑이 전적으로 내거나 그래요. 형님은 돈이 없어서 낼 생각도 안 합니다. 뭐 놀다 보면 우리가 낼 수도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형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인 핸드폰 요금, 용돈, 준비물, 병원비 등도 몇 번씩 신랑이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학 가는 아주버님 아들 등록금도 한 번은 내줘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가 아니냐라고 하면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우리 가족인데 이제는 공동가족이기도 하다 또는 어떻게 외면하냐 형편 어려운 거 다 아는데 랍니다. 남편과 저 둘 다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긴 하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1년 전 무리해서 큰 집으로 이사해서 대출금도 있고요. 지금 들어가는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님과 아주버님 2분이 저희만 믿고 아무것도 발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면 투잡을 하든 잠을 줄이든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있네요. 그리고 이사한 저희 집에 와서 자기네들도 이런데 살고 싶다고 하고요. 저희는 애가 1명이라 방이 2개나 남는데 혹시나 원룸에 살고 있는 이혼한 형님이 애 데리고 들어온다고 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앞서가는 생각인 거 아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난하지만 사이가 너무 좋은 남매들. 그렇다고 제가 남매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고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고생한 형과 누나가 항상 안쓰럽다고 얘기하며 챙겨주려고 합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우리 부부가 열심히 살아서 같이 잘 살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들 주세요. 추가. 며칠 만에 보니 답글이 엄청 많이 달렸네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두서 없이 쓰고 제 입장에서 써서 몇 개 빠진 부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신랑 가족들은 모두 가방끈이 짧습니다. 신랑도 이 일 저 일 하다가 뒤늦게 공부하여 공무원 시험 합격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격이며 신랑은 이는 모두 남매들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며 이를 살면서 보상하고자 하고픈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용이라고 표현하기에 구급 공무원은 아주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매들이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고 정신적인 응원만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부모님과 남매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한 건 아니고 필요할 때 밥 정도 사주고 보험 들어주고 가끔 폰요금 빵꾸 나면 메꿔주고 아주 사소한 정도만 해줬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해주고 다투기에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확장되어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냐는 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싸우기엔 제가 너무 쪼잔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형님의 첫째는 발달장애가 있어요. 엄마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하며 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 지원해줄 형편도 전혀 아니고 부성애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 이혼한 건 알고 있었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를 공지하지 않고 한 결혼도 이혼 사유인가요?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평생 아픈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데 도와주지 말라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랑이 저희 집 식구들에게 싹싹하게 아주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오빠가 신랑을 아주 좋아합니다. 친정에 못하기라도 하면 나도 똑같이 하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정하게 어떻게 할까 싶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